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인 상담 5주차 두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는 통찰 기술을 이제 처음 배우게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앞에 영상에서는 도전과 직면 기술을 배웠고요.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는 해석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사람은 산의 높이와 바다의 거대한 파장, 강의 긴 굽이, 해양의 광대한 파도, 별들의 움직임에 놀라며 해외로 떠난다. 그렇죠? 그러나 정작 자신은 그냥 지나쳐버린다. 우리가 뭐 바깥의 풍경이나 여러 가지 자연 환경에는 감탄을 하고 그걸 막 보러 멀리까지 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지나치고 자기에 대한 통찰은 잘 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해석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해석도 내담자에게 통찰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기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예시 사례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여기 써 있는 내용 중에 파란색 그 따옴표 안에 있는 부분이 오늘 배우실 해석 기법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례를 보시면 이 준기라는 내담자는 형이 죽고 나서부터 내가 우울하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상담자가 상담을 하면서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준기가 형의 죽음 때문에 우울한 건지 아니면 그것도 물론 영향이 있지만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한 목적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우울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상담자가 나름 어떤 중기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분석한 내용을 준기에게 상담자가 조심스럽게 전달을 하는 게 우리가 오늘 배우실 해석 기법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해석은 일단 내담자에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잠깐 동안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어서는 해석을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해석이라는 거는 내담자에 대한 엄청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들은 다음에 그걸 토대로 상담자가 막 퍼즐을 막 내담자에 대한 퍼즐을 맞추고 이 퍼즐 맞춘 거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내용을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전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해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담자에 대해서 해석을 통해 통찰을 얻게끔 도와주는 건데 내담자가 네, 펜이 아이고, 내담자가 새로운 방향에서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담자가 명백하게 진술한 것, 인식한 것을 넘어서게 하고 행동이나 생각, 감정 등의 새로운 의미와 원인 설명을 드러내고자 하는 개입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어요. 어쨌든 이것도 통찰 단계의 기술이기 때문에 내담자가 새롭게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있도록 돕는 기술입니다. 내담자가 말한 것, 내담자가 현재 인식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행동이나 생각, 감정에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와 원인 설명을 드러낸다. 그래서 내담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게 다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얘네들은 다 사실은 얘기를 듣다 보면
하나로 뭔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분리되어 있는 진술과 사건이지만 뭔가 내담자의 마음 안에서는 하나로 연결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상담자는 일부분의 정보만 듣고 해석을 하기는 어렵고, 이런 정보, 이런 정보, 이런 정보를 다 듣고 얘네들이 하나로 이렇게 관통하는 무언가를 찾아서 그걸 딱 전달해 주는 것이 해석입니다. 그러려면 해석을 그냥 할 수는 없고,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여러 정보들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여러 상담 이론이 필요합니다.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상담 이론을 토대로, 예를 들면 내담자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정신분석 이론에 따르면 이거는 내담자가 뭐 요 관계에서 느꼈던 것을 뭐 전이를 하고 있고 투사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배운 이론을 밑바탕에 깔고 해석을 해서 전달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담자의 행동, 생각, 감정에 나타나는 주제, 패턴 이런 것들을 상담자가 알아차리게 되면 이거를 또 내담자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에 그게 이제 지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담자는 자신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지만 이거를 하나로 관통하는 주제나 패턴을 스스로 잘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담자는 이거를 제3자의 입장에서 듣다 보니까 이런 주제나 패턴을 찾을 수가 있고, 이거를 내담자에게 잘 정리해서 전달을 해주시는 게 또 해석의 하나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보이는 방어, 저항, 전이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도 해석을 통해서 내담자에게 전달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상담에서 내담자의 변화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를 분석해서 해석으로 전달을 하려면 상담자가 조금은 숙련이 되어 있어야겠죠. 내담자가 보이는 모습이 방어구나. 저게 지금 저항의 모습이구나. 전이가 나타나는구나. 이거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이거를 스스로 분석해서 내담자한테 전달을 하는데, 이거를 초심 상담자라서 그냥 뭔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분석이 안 되면 사실은 해석으로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담자의 이 행동, 생각, 감정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구조를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해석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유형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접적 진술이라는 유형이 있고, 이거는 말 그대로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해서 해석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그냥 직접적으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예시를 읽어볼까요? 당신은 결혼하는 것에 대해 걱정합니다. 이 걱정 때문에 결혼에 대한 불안이 있는데 완벽한 결혼식을 치르려고 하는 것으로 전환시키고 있네요. 라고 상담자가 내담자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분석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설적 진술이에요. 당신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은 감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군요. 그러니까 이분은 상담자가 이미 내담자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하긴 했는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면 내담자가 좀 불편하거나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러운 가설적인 방식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용에는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방식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진술에 비하면 이 질문 형식도 조금 조심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적 진술은 상담자가 내 말이 맞다고 약간 어느 정도는 단정적인 그런 느낌을 준다면, 이 가설적 진술이나 질문은 상담자가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게 좀 깔려 있기 때문에 내담자 입장에서도
좀 덜 불편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형이 4가지 더 나오는데요. 먼저 즉시성과 함께하는 해석입니다. 즉시성이라는 거는 이거는 아마 다음 주차쯤 배우실 다음이나 다음 주 그 다다음 주차에 배우실 기법이고, 제일 좀 상담에서 난이도가 높은, 난이도 최상 최상이에요. 최상의 기법인데 이것도 이제 배우시긴 할 거예요. 근데 이 즉시성을 곁들여서 하는 해석이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 즉시성이라는 건 뭐냐면 즉시라는 단어는 here and now를 말해요. 즉 지금 여기. 상담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점점 더 이 지금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실 텐데, 이 상담실 안에 내담자랑 상담자가 이렇게 앉아서 상담을 하죠. 이 지금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활용해서 상담을 하는 게 즉시성 기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 성적 때문에 내담자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성적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만 땡땡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보니 성적이라는 것이 땡땡님에게 중요한 일이면서도 다루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네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약간 직면스럽기도 하죠. 직면이랑 비슷한 느낌도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말은 하는데 Here and Now에서 눈물이 고이네, 요거예요. 그래서 즉시성과 함께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감, 승인, 지지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해석은 사실 약간 따끔하고 위협적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내담자를 공감해주고 내담자에게 지지적인 내용의 해석을 전달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내담자가 어떻게 보면 좀 스스로 불편해하는 자기 모습에 대해서 내담자의 좋은 의도, 여전히 잘하는 딸로 인정받고 싶었던 이런 내담자의 좋은 의도를 좀 읽어주면서 내담자의 불편한 마음을 조금 덜어주는 그런 해석이 이런 해석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전적인 해석인데, 이거는 조금 내용상 직면스러운, 물론 요 앞에 요것도 직면에서 배운 공식에 좀 적용이 되긴 했는데, 이 도전적 해석은 내용 자체가 조금 직면스러워요. 누구님 얘기를 들으니까 누구님은 자신의 삶을 살기보다는 남자친구의 생활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그런지 궁금하네요. 내용이 조금 따끔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경험적인 접근 뒤에 요약식으로 제시하는 유형. 그래서 내담자의 통찰 내용에 인과관계를 연결시켜서 덧붙이는 형식이다. 아, 이래서 그러셨군요.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이런 말을 한다거나, 누구님의 괴로운 마음이라는 게 남자친구가 잘 지내지 못하는 것이 걱정되었던 것이군요. 누구님이 남을 배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여유가 생겼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해석과 분석은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서 내담자에 대한 분석이나 해석이 막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전달되고 이렇게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의 의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해석을 하냐면 첫 번째는 통찰을 촉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내담자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동기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하려고 해석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해석을 전달을 하면 내담자는 상담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해석의 틀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의 틀, 상담자가 나에게 전달해준 해석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걸 보면서 개념적인 형식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 내 문제를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감정을 파악하고 강렬화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예시를 들기는 쉽진 않은데, 내담자가 계속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상담자가 이거를 관통하는 내담자의 어떤 중요한 욕구를 딱 찾아서 해석을 탁 해가지고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내담자가 이걸 듣고서 뭔가 마음에 내가 외면해 왔던 나의 중요한 욕구에 딱 접촉이 되면서 눈물이 울컥하고 눈물이 났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이런 것 중요한 욕구 때문에 이랬고 저랬고 요랬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나의 감정도 파악하고 이걸 강렬하게 확 느끼기도 하고 내가 그동안 왜 그래 왔는지 원인도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전에는 내가 느껴지는 불편한 그러니까 나에게 왜 이런 감정들이 올라오지? 이런 게 불편했다면 그런 감정을 조금은 자유롭게 소유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의도는 자기 통제를 격려하는 건데요. 해석을 함으로써 내담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자책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을 멈추게 하고 자기 행동을 책임지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해석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해석의 효과를 좀 설명드릴 건데요. 해석의 효과는 내담자의 문제를 설명한 어떤 개념적 형식과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윗사람에게 과도하게 자꾸 분노를 표출하는 내담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 사실 적응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상담자가 분석을 해봤을 때 아버지에 대해서 어렸을 때 분노가 억압이 되어 있던 게 회사 상사를 봤을 때 이제 전이가 돼서 나타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서 내담자에게 그 부분을 전달을 해주면 내담자가 똑같은 상황에서 이전보다는 분노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정신분석적 관점에서는 자기에 대한 인식을 생산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내담자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이의 해석을 보면 초기 아동기 관계, 그때 관계의 기초에서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가 왜곡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해석을 전달할 수 있는데 밑에 예시가 나와요. 읽어보시겠어요? 어렸을 때의 관계 경험이 우리가 현재 맺는 관계에도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이가 나타날 수 있고 이거를 내담자에게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주게 되면 내담자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좀 이전보다는 불편감을 덜 느끼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정보 처리적 관점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 관점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내담자가 저는 호르몬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라고 자기의 우울의 원인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담자가 내담자가 우울한 원인을 잘 분석해서 해석으로 전달을 해줬어요. 그랬을 때 당신이 우울한 건 물론 호르몬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우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고 또 인지심리적 관점에서 보면 해석을 통해서 역기능적인 신념과 도식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어떤 똑같은 상황에서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내담자가 있을 경우에 자존감이 낮은 내담자인데
어린 시절에 무시받았다고 느낀 경험으로 이것이 기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내담자에게 알려주면서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무능해. 이런 역기능적인 신념이나 도식 자체가 변화를 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런 효과를 가질 수도 있고요. 해석의 방법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해석 어떻게 하느냐? 4가지 단계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해석을 위한 무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공감, 반영, 도전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석을 할 만한 상황을 조금 마련을 해놓고 내담자가 마음의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해석도 너무 초반에 하게 되면 좀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준비를 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의도를 파악을 합니다. 앞에서 도전 직면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내가 뭔가 나 이만큼 잘 알아. 나 이만큼 널 분석할 수 있어. 이런 걸 전달하기 위한 상담자의 욕구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내담자의 통찰을 촉진하고 감정을 알아내고 강렬화하고 자기 통제를 촉진하는 이런 의도일 때 해석을 전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의도 파악까지 잘 돼서 해석을 전달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셨을 때 이제 해석을 전달을 하면 됩니다. 다양한 기법과 같이 쓰실 수 있고, 네. 호기심과 희망을 가지고 접근, 또 상담자가 해석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내담자가 할 수 있다면 내담자가 먼저 스스로 해석할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또 내담자의 준비도에 따라 해석의 깊이를 결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좀 가설적이고 중립적,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해석이라는 것을 아무리 이론에 기반했다고 해도 너무 어렵게 얘기하면 내담자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죠. 해석을 철저히 규명하기인데 마지막 단계는 상담자가 어떤 해석을 전달을 하고 내담자하고 이제 이걸 얘기를 해야 돼요. 전달만 하고 끝이 아닙니다. 전달한 내용에 대해서 내담자가 어떻게 느끼는지, 반응하는지, 그 해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다루셔야 됩니다. 부인하는지, 이해하지만 부인하는지, 이해도 하고 받아들이는지 이런 내담자의 반응에 따라서 그 뒤에 상담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해석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그럼 해석할 거리를 찾냐. 일단 내담자가 여러 가지 퍼즐처럼 퍼즐을 잘 그릴 수 있을까요? 아이고. 퍼즐 그리려니까 잘 안 되네. 퍼즐 그리려니까 자꾸 뭐가 눌린다 봐요. 퍼즐 모양을 퍼즐 같은 얘기를 남자가 이렇게 했다. 그럼 이 퍼즐들을 상담자가 맞춰서 커넥션을 만들어서 하다 보면은 이걸 관통하는 하나의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요. 또 정신분석적으로 분석했을 때 전이가 나타나거나 저항이 나타나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현재 보여지는 내담자의 행동이 과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인물과의 상호작용과의 관계가 있을까? 과거에 엄마하고 관계가 안 좋았는데 현재 동료 여자분하고의 관계가 안 좋은데 비슷한 양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내담자가 노력하는 일반적인 상호작용 스타일이 뭔지, 내담자가 주로 타인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석을 하실 수 있고 또 내담자가 어떤 인생 단계에 있는지 청년기인지 장년기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해석할 거리들이 생길 수 있고 또 실존적인 관심사, 방어나 꿈, 말실수 이런 것들을 토대로도 해석할 거리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교재에 나와 있는 해석의 예시인데요. 이 예시는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각자 세 슬라이드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석 시에 주의할 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찰 쪽 그 기법들은 조심스럽게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상담자가 틀릴 수도 있고 어떤 내담자들은 직면이나 해석을 불편하게 여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설적으로 이해한 거기 때문에 과연 그게 타당한지 꼭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어떤 개입이든 개입을 하고 나시면 내담자의 반응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급한 해석을 하지 말고 충분히 내담자를 탐색하고 나서 내담자가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고 싶다라고 의도를 드러낼 때 해석을 전달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해석을 너무 많이 전달하는 것도 별로 도움되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해석을 얘기한다? 그게 과연 나의 변화로 이어질까? 잘 모르겠거든요. 핵심, 딱 핵심 한 가지만 해석을 잘 전달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앞에 설명드린 거고, 그리고 해석을 막 장황하게 설명하면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핵심을 짧게 딱 명료하게 제시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지만 내담자에게 이걸 주입하려고 하지 말고 내담자의 반응을 잘 살피면서 이 해석이 좀 틀렸다면 수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뒷부분은 연습하기 나와 있고, 요거는 실습 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수업 실습 시간에 같이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